엉덩이를 까가지고 주사라도 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의거든요. 적어도 예의가 없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유TV 정치독해 김진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치 상황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이 입동인데요. 이제 겨울로 접어들 것이고, 정치는 겨울이지만 이 겨울답지 않게 엄청나게 물밑에서 빠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측근의 의원으로서 큰 영광을 다 이뤘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측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강서구청장 보선의 패배 직후에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당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많이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상범 의원이 이제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 이야기는 조금 지난 과거에 했던 이야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했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지난 이야기로 밝혀졌는데, 김기현 대표의 이 이야기를 전한 유상범 의원이 왜 이 시점에 모 방송국의 아침 인터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상범 의원은 사실 그 김기현 대표의 서울대학교 법대 후배고요. 6년 정도 후배될 건데 굉장히 당 안에서 가깝기도 하고 지도부 1기의 수석 대변인을 맡았으니까 김기현 대표의 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분이 언론에 이런 이야기를 흘렸다는 건 그냥 흘린 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중이 어디 있을 것인가? 여기서 뉘앙스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유상범이 이야기했던 게 선출직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보면 뭘까? 선출직은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4선, 시장직도 했고요, 당대표도 했고, 전당대회 선거도 해봤고, 모든 걸 다 해봤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의한 거, 투표에 의한 거, 이건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무엇일까?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잘 마무리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선출직이 아니면 임명직이겠죠. 윤 정부에서 임명직은 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총리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보를 바라보는 그런 점으로 시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데요. 결국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얼마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 이런 걸 할 것이다. 특히 12월 초가 되면은, 예를 들어 지금 구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도 어떤 일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달 안쪽에는 뭔가 비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 조율, 타이밍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는 타이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에 갔다가 퇴짜를 맞았죠. 일각에서는 이준석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뉴스의 초점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니고 김종인 혹은 이준석 이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에 뉴스의 방향이 민주당의 승리, 민주당의 압승,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바로 김포카드였는데, 김포카드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 쪽의 뉴스는 최근에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지금 김포카드, 혁신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또 김종인, 이준석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느냐면,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가 단순하게 인요한 개인의 행보, 이렇게 정치권에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의 위원장으로서 김기현 대표가 손을 들었고, 특히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한마디나 그의 행동은 그냥 단순하게 인요한 개인의 행보,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 앞에 유승민 의원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까지 갔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인요한 위원장의 좀 헛발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부산으로 찾아간 이후에 여론이 조금 반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반전이 되느냐면 부산까지 찾아간 사람에게 미스터 린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영어로 대응을 했다. 이 부분은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거든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패기도 있고 좀 톡톡 튀는 것도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정치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정치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어떤 행보 이런 것을 보면은 자기 정치의 어떤 아우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있었지만 인간관계 연결고리 이런 건 참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 때마다 잘 성공하지 못했어요. 인유한 위원장을 내치는 과정, 즉 미스터 린턴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의거든요. 적어도 예의가 없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하락세로 빚고 있는데 인 위원장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라는 김종인 대표를 찾아간 것, 이거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거나 뭐 자기의 정치적 다음 행보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어르신, 김종인 대표를 거론하거든요. 그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어떤 뒷배를 자기의 신당으로 끌어오는데 이용하겠다. 이런 게 그 이준석 대표인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처음 됐을 때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뭐 이런 푸른 눈의 외국인을 갖다가 이렇게 앉히느냐? 이런 이야기로 굉장히 혹평했거든요. 그런 분을 40분간 독대에서 만나고 나올 때 김종인 위원장이 환자에게 처방은 잘했다. 처방은 잘했는데 약을 먹여야지. 약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방을 잘했다 이야기는 결국 인유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인유한 위원장의 다음 행보인데요. 약을 처방하는 수준에서 약을 처방해서 약을 지어줘서 입에 넣어야죠. 입에 넣지 않는다면 결국 안 되면 엉덩이를 까가지고 주사라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단성 있는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게 이제 인유한 위원장의 어떤 과제겠죠. 연일 신당 띄우는 이준석 전 대표. 과연 실제로 행동할까요? 신당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신당 이야기를 띄우고 한 달 이후에 12월 말까지 뭐 행동하지 않으면은 가겠다. 날짜까지 정했거든요. 신당 이때쯤이면 날짜 정한다. 12월 말로 정해놨는데요. 자기의 척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제 천하용인, 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준석 개조, 그리고 뭐 지금 정의당이나 이쪽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어떤 세규합이 쉽지도 않고요. 특히 김종인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신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거든요.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파급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이제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당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 울산의 왕회장 정주행 회장이 만들었던 통일한국당이라는 게 있어요. 한 50석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김종필 전 총재가 만들었던 그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신당, 그것도 한 30몇 석 정도 얻었고,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뭐 이준석이를 합쳤던 그런 국민의당도 한 30몇 석을 얻었던 정당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근데 이 성공한 사례들은 대부분 확실한 지역 기반을 두고 있고 확실한 인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신당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신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심은 뭐냐면 신당 이야기가 한 달 동안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는 계속 뉴스의 초점이 이준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뒷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의 중심이 신당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노리는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다. 지금 한 달 동안의 자기의 어떤 방향은 신당을 띄워가지고 뉴스의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핵심은 신당 성공 가능성 낮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약을 처방은 했는데 이 처방한 약을 먹을 사람들 있죠.
일각에서는 용산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먹을 사람들이 진짜 이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느냐, 약국에 갈 의지가 없으면 바로 병원에서 뭘 합니까? 바로 주사를 놨잖아요. 약 먹어서 안 되면 주사를 놔야 된다. 이게 오늘 정치 독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